자, 우리 리플 CEO 갈링하우스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늘고 있는 리플 관련한 사기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 형님들은 걱정할 게 전혀 없다. 왜겠습니까? 우리 형님들 대부분 영어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리플 거래소 밖으로 옮기는 거 한 번도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제가 그렇지 막 제발하고 옮기는 거 한 번만 해보면 별거 아니다. 뭐든 이게 처음이 어렵지 진짜 별거 아니다.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해보시잖아요. 자, FTX 사태를 정통으로 겪어본 저로서는 거래소는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내 자산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요. 자, 저도 이거 며칠 전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게 텔레그램에다가 공유를 한 메시지인데 유튜브 보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성장 예측 이러면서 뜨는 거예요. 아, 이거 뭐지 이거? 내가 모르는 리플 행사가 있었나? 갈링하우스가 지금 어디서 이런 걸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진짜 들더라니까요. 근데 막상 이제 들어가 보니까 갈링하우스가 진짜 발표하는 영상은 맞습니다. 맞는데 옆에 막 리플 몇 개 보내면 몇 개 더 준다 막 이래 막 지갑 주소 써있고 딱 보니까 스캠이더라고요. 채널도 보니까 뭐 막 이 아랍어로 뭐 게임 컨텐츠 같은 거 올리는 계정인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딱 봐도 이렇게 사기라고 느껴지지만 속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죠? 자, 리플 개인 지갑 쓰시는 행님들은 항상 이 서명할 때 주의하시고요. 거래소에만 리플을 갖고 계신 행님들도 한 번만 해보면 쉬우니까 꼭 이거 지갑으로 옮기는 거 시도는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리플은 지금 XRP 레저 네트워크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실수할 것도 없어요. 데스티네이션 코드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만 좀 신경 쓰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지갑 종류도 몇 개 없었는데 지금 뭐 많잖아요. 그죠? 꼭 해보시고 금융 주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타공인 리플 분석 기능장 트레이더 데이빗입니다. 제가 지금 리플 이렇게 조정이 나올 걸 어떻게 알았냐. 바로 요 고점 근처의 움직임이 비트코인이 지난번에 이제 109K 고점을 만들 때 이때의 움직임이랑 100% 동일했습니다. 제가 그때도 한창 막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 나올 거다 이렇게 말했다가 욕을 푸지게 얻어먹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 분석이 정확하게 맞았죠. 자, 리플 지금 올해 초부터 제 영상 보고 대응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상당하실 겁니다. 그죠? 자, 먼저 여기였습니다. 리플이 이제 본격적으로 1000원짜리가 되던 그때 다들 막 환희에 차있던 그 타이밍에 이때도 제가 욕을 많이 먹었죠. 왜냐하면 5,000원 근처에서는 가지고 계신 물량 어느 정도는 이제 수익 실현하셔야 된다. 이렇게 줄기차게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한 5,000원 근처까지 갈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크게 조정이 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 저점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점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여기서 제가 사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조정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 세 구간을 뽑아놨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제일 확률이 높은 자리인데 2,310원부터 2,440원 요 사이까지 떨어진다면 진짜 그 절 한번 박으시고 감사하게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6월 중순 넘어가는 타이밍에 자, 여기서 익절한 돈 가지고 여기서 원하는 물량 다 못 담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2,700원까지 내리면 추가 매수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정말 많이 내려온다면 2,700원 근처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내려올 때마다 리플은 신규나 추가로 매수하시는 게 답입니다. 자, 우리 XRP 리플 초보분들은 제 영상만 보셔도 리플이라는 종목 이거 하나만큼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올리실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분석은 바이낸스 차트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비트 차트에는 왜곡이 많아요. 왜냐하면 김프에 뭐 환율에 여러가지 변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제일 많은 바이낸스 차트가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바이낸스 차트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바이낸스 리플 1시간 차트고요. 리플이 어떻게 하락할 걸 알았냐면요. 자, 여기 고점이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의 조정 모양 여기죠. 여기가 이제 강세 삼각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강세 삼각형이 출현하면 다음에 만들어지는 고점이나 저점은 대부분은 당분간 깨지지 않는 자리가 됩니다. 자, 이런 강세 삼각형은 이런 식으로 추세 방향대로 추세선이 이렇게 그어지거든요. 자, 요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B파동과 D파동의 움직임입니다. A파보다 B파가 길어야 되고 C파보다는 D파가 길어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려는 힘이 크니까 이 파동이 길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분출 범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삼각형 내부에서 가장 긴 파동 뭡니까? B파동이겠죠. 여기서는 요 B파동의 길이를 E파 종점에다가 갖다 댔을 때 B파 길이의 1.618 161.8%보다는 길어야 하고 261.8%는 넘기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분출 범위가 200%가 넘게 되면 이때 만들어진 고점은 아주 중요한 고점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자, 근데 리플 움직임이 지금 200%는 안 넘기고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참 다행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이미 확보가 됐다는 말입니다. 물론 시간은 지금보다 좀 더 걸리겠지만요. 자, 그리고 지금 요 사진을 보시면 강세 삼각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강세 삼각형이 이제 한 단계 더 큰 파동에서는 요 종점 있잖아요. 이 파의 종점이 전체 파동의 0.38이 되돌림 위치에 딱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보나치를 쟀을 때 정확하게 0.38이 구간에 이 파 종점이 위치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큰 그림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A, B, C로 올라간 걸 알 수가 있는데 A파 대 C파 비율도 상당히 이쁩니다. 1대 1.618 정도거든요. 전형적인 이렇게 C파가 연장된 연장 플랫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방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물량 익절을 한 상태고요. 자, 그러면 내려왔을 때 우리가 이제 어디서 더 담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이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제가 텔레그램에 7월 22일 날 공유 드렸던 내용인데, 자, 이 내심 추세선 구간까지 내려올 거라는 예측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내려와서 이 추세선의 다음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제가 앞으로 예상되는 움직임은 이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텔레그램 채널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다가 제가 링크를 넣어놨으니까 그거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리플은 뭐 여기까지 떨어지든 여기까지 떨어지든 그 어디까지 하락이 나오든 결국에는 1차 목표가 제가 얼마라 그랬죠? 15,000원까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봉에서 아직도 상승 추세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거든요. 리플은 그러니까 꾸준히 내릴 때마다 조금씩 더 담아가셔도 걱정이 없는 몇 안 되는 코인 중 하나입니다. 제가 차트 계속 보고 있다가 제가 차트 계속 보고 있으니까 힌트 나올 때마다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바로바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플은 단기 투자에 적합한 코인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진정한 부를 가져다줄 얼마 안 되는 코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꾸준히 제 영상 보시면서 같이 물량을 늘려나가시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꿈만 같았던 경제적 자유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기술적 분석으로 조정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드려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지금 리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언론에서는 뭐 XRP ETF 이래 나왔다, 좋다 이런 식으로만 보도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진짜 표면적인 분석에 불과합니다. 자, 프로쉐어즈 XRP 선물 ETF 레버리지 상품이 7월 18일 날 출시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고 그냥 뭐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겠네, 요 정도로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이 타이밍에 나왔을까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SEC가 지난 7년 동안 리플을 괴롭혔잖아요. 2020년에 소송 걸어서 XRP 증권이다, 불법이다 이러면서 막 난리를 쳤는데 갑자기 ETF를 승인해 준다고?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이런 거는 분명히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폴 애킨스가 SEC 위원장이 됐고, 이 사람은 예전부터 그 크립토 친화적인 인물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단순히 규제가 완화가 됐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XRP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신호입니다, 신호. 자, 생각해보세요.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경쟁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는 기술을 그냥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XRP ETF 승인은 단순한 투자 상품 허가가 아니고 이제 XRP는 미국의 금융 무기다, 리플은 미국의 금융 무기다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리플이 미국 연방 은행 라이센스를 신청했다는 거죠. 자,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는 분이 적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크립토 회사들이 은행 라이센스를 따는 이유를 그냥 컴플라이언스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거 규제 당국 눈치 보느라 그러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신다고요. 근데 이거 완전히 틀린 겁니다. 리플랩스의 진짜 목적은 페드 마스터 어카운트 획득입니다. 이 FMA, 페드 마스터 어카운트가 뭐냐면 연준에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은 중간에 은행을 끼고 이제 달러를 보관을 해왔죠. 테더도 마찬가지고 서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리플이 FMA를 따면 연준과 직접 리플 USD 보유분을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승인되면 리플 USD는 더 이상 민간 회사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이 정도가 아니고 사실상 연준이 뒷받침하는 디지털 달러가 되는 겁니다. 저 뭐 어디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는 달러 거래 안 하겠다 이래도 리플 USD는 어쩔 수 없이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플이 지금 기존 스위프트 시스템보다도 압도적으로 빠르고 저렴하니까요. 지금 리플 USD 시총이 5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이 리플 USD의 중요성을 몰라요. 뭐 그냥 또 뭐 스테이블 코인 하나 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완전히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파트너십이죠. 리플이 그 리플 USD의 커스터디 업체로 BNY 멜론 은행을 선정한 거 그리고 오픈페이랑 협력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진짜 엄청난 겁니다. 자, 형님들 저 BNY 멜론 은행 어떤 은행인지 아시나요? 무려 53조 달러 자산을 관리하는 세계 최대 커스터디 은행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은행이기도 하죠. 자, 이런 BNY 멜론 은행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리플 USD의 커스터디안이 된다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돈 맡겨줄게 이게 아니고 글로벌 금융 인프라에 리플을 편입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큽니다. 자, 기존에 우리 레거시 금융권들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그런 회사가 이렇게 뭐 함부로 움직일까요? 모든 결정에는 막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 회사가 지금 리플이랑 손을 잡았다는 거는 적어도 이것들론에는 리플이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오픈페이드와의 협력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오픈페이드 모르시는 행님들 계실 텐데 유럽 쪽에 있는 핀테크 기업입니다. 리플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 회사랑 손을 잡고 직접 리플 USD를 발행하고 소각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게 뭔 뜻이냐면 유럽 대륙 전체의 리플 USD를 실시간으로 발행하고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러가 필요한 유럽 기업들이 더 이상 막 복잡한 은행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몇 초 만에 리플 USD를 이용해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런데 형님들 이거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리플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슨이 올해 들어서 3억 4천만 달러치를 매도했다 이런 뉴스가 막 나왔잖아요. 그거 막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사람들이 막 내부자가 빠지네 위험하다 이래 막 생각하시던데 이것도 완전히 틀린 거예요. 자, 숫자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자, 크리스 라슨 창립자죠. 리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전히 26억 개의 XRP를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가치로 따지면 대략 한 83억 달러 요 정도 되거든요. 자, 이 83억 달러 중에서 3억 4천만 달러 매도한 게 뭐가 이게 대수입니까?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4%도 안 되는 양이잖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1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1억 중에서 한 360만 원, 400만 원 돈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타이밍이죠. 왜 하필 지금 매도를 했을까? ETF도 지금 이제 나온다 하고 은행 라이센스도 좀 있으면 나올 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전략적인 매도입니다. 리플이 본격적으로 금융 인프라로 편입되기 전에 일부 물량을 정리해서 규제 당국에다가 이제 나름대로 신호를 보내려는 거예요.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 전에 팔아치웠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토큰 가격 조작 뭐 이런 거 관심 없고 진짜 유틸리티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큰 겁니다. 실제로 라스는 과거에도 이제 대선할 때 그때 그 해리스한테 돈 줘가지고 욕 푸지게 얻어먹었잖아요. 그때도 XRP로 기부를 했습니다. XRP로.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만약에 크리스 라센이 진짜로 리플의 미래를 의심한다면 83억 달러치를 다 팔아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죠? 96%는 들고 있고 4%는 파는 게 이게 오히려 이게 바꿔서 생각하면 나는 여전히 리플을 믿는다. 하지만 약간의 현금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리플이 하고 있는 모든 움직임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의 큰 그림이 보입니다. 2025년 말까지 리플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연방은행 라이센스 이거는 이제 연준이랑 직접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고 리플 USD 시총 확산 요거는 이제 달러 기반 글로벌 결제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ETF가 승인되면 월스트리트 금융권에 자금이 유입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BNY 멜론 파트너십 요거는 이제 기존 레거시 금융권과의 완전 통합 요런 거를 완성시키고 싶은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면 XRP는 더 이상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핵심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산이. 생각해보세요. 지금 국제송금 스위프트 시스템 막 거쳐야 되잖아요. 그죠? 막 한 5일씩 걸리고 수수료도 한 5만 원씩 나오고 비싸잖아요. 비싸. 근데 리플이 이걸 대체하게 된다면 단 몇 초 만에 거의 공짜로 세계 어디든 돈을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미국 정부의 백업을 받는다는 거. 중국이 뭐 위안화를 국제화시킨다. 러시아도 뭐 달러 없는 결제 시스템을 만든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야씨 우리가 더 좋은 거 만들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존의 스위프트보다 빠르고 저렴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미국이
미국이 주도하게 된다면 다른 나라들도 어쩔 수 없이 이걸 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미국 정부가 그리는 디지털 달러 패권의 완성인 겁니다. 자, 지금 시장 참가자들 대부분이 XRP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 영상에 댓글 달리는 것도 보면 형님들 막 가격 얘기만 많이 하시는데 물론 가격 중요합니다. 우린 투자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XRP의 포지셔닝입니다. 지금 리플이 구축하고 있는 생태계가 완성이 된다면 리플은 비트코인과는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가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흔히 이제 디지털 골드라고 하잖아요. 가치 저장 수단이죠. 자, 그런데 리플은 디지털 달러의 인프라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금 있죠, 금, 골드. 골드 이거 갖고 있으면 그냥 가치가 있지만 도로나 뭐 다리 이런 항만, 인프라 같은 거는 사람들이 많이 쓸수록 더 가치가 올라갑니다. XRP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더 많은 은행들이, 더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기관들이 리플 시스템을 쓸수록 XRP 가치가 자동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XRP는 단기 투자 대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 줄 자산이라고요. 지금 뭐 3달러에서 4달러로 언제 오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5년 후에 이 시스템이 완성됐을 때 가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 XRP는 이제 단순 투기 자산이 아니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떠받치는 필수 인프라가 되어 있을 거라고요. 앞으로도 리플이 뭐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 여러 번 조정은 뭐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승 트렌드에 진입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조정에 막 무서워서 털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근본적인 변화들을 주시하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시라고요. 지금 리플이 깔고 있는 이 인프라가 완성이 되면 XRP 없이는 글로벌 금융이 돌아갈 수 없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진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느냐에 안 되느냐 이런 거를 가를 거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다. 이게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자, 우리 전체 크립토 시장에 있는 돈 중에 60%가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유지가 되면서 이 60% 도미넌스가 붕괴된다는 거는 그 돈들이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 이동하면서 본격적인 알트코인들의 폭등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이 말인즉 우리가 다가오는 알트코인 시즌을 준비할 기회가 그만큼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가올 알트코인 시즌 폭발적일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있는 절대적인 돈의 양이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게 늘었으니까요. 그렇지만 2017년 아니면 21년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어땠죠? 온 동네 사람들이 막 리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코인 저 코인 아무거나 막 이름 마음에 든다고 사도 하루에 수십 %씩 수익이 나던 시절이었죠. 낭만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장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수많은 기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선택받지 못한 수많은 알트코인들은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은 절대 안 그럴 것 같죠? 시장은 생각보다 냉혹한 곳입니다. 특히 아직까지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더더욱이요. 여러분이 혼자 시장에서 사투를 벌여서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교육 자료나 뉴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알트코인 분석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설명란에 있는 링크 누르셔서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디오스.